자, 이번 시간에 검토드릴 주제는 이제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주제에서 앞에서 우리 한번 얘기했던 얘기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하고 등기 신청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률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임 간에 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을 등기 청구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다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등기 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에 대응해서 관공서가 등기를 요청하게 되면 그걸 등기의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어떻다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당연히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그럼 이제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어떻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또 유증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슈가 되는데 따로 얘기를 안 하면요, 당연히 어떻다?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셔야 돼. 그런데 단독 신청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회차가 하나, 둘, 자 8년 동안 2개, 3개 정도 이슈가 됐었고요. 3개 정도 이슈가 됐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판결 등하고요. 판결 등 외 원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먼저 판결 등에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보통 청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판사님,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송을 제기할 테고, 우리 돈 지불한 거 이런 것들 입증해 보이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또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 자, 판결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것이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어떤 토지를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공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것이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지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분할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로 했다 하십시다. 자, 1000평 중에서 갑이 600평, 을이 400평을 갖기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쪽 600평을 A, 그다음에 400평을 B라고 보게 되면 A 부분에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A 부분의 등기, 갑이 얼마?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B 부분도 똑같이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 결과적으로 갑에서 을에서 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갑은 A 부분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 그 다음에 자, B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을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독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 불렀었고, 협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어떻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가 될 테고, 법원의 판사가 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갑이 600평 갖고 을이 400평 가져라. 토지는 이렇게 쪼개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A 부분 똑같이 갑과 을이, 갑이 60%, 을이 40%, B 부분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갑이 단독으로 A 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될 테고 을이 단독으로 어떻다? B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걸 이제 소위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결에는 지금 이제 뒤에 바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형성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따로 등기 안 해도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형성 판결. 이에 비해서 이행 판결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결국은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 판결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은 뭐냐면 아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의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요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가십시다. 자, 이행 판결 다시 갑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갑이 등기를 넘기지 않아서 을이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한편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자 판사님 을이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뭐냐? 승소한 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행 판결에서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행 판결을 의미하게 되는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다 판결문 가지고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앞에서 원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한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패소한 자는 대신 어떻다? 바로 이 판결문의 근거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을이 소송을 통해서 이겼어. 근데 을이 이거 이제 등기를 가져갈 권리, 단독 신청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을이 또 안 가져가고 있어. 그래서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빨리 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때 공동 신청해야 되지. 이 판결문의 근거에서는 어떻다?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거꾸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을이 마음이 바뀌어서 빨리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해. 근데 얘가 등기를 또 안 넘겼죠. 그러면 그때는 이 패소한 자는 어떻다? 바로 다 판결문을 근거해서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이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기본적으로 시효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판결이 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지금 형성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인데 이것은요 10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그 판결문을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서 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하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제 뭘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까 10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도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유는 그거예요. 10년 지나면 또 소송 제기하면 또 이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만한 짓거리니까 이때는 어떻다? 10년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승소한 자 10년 지나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의 근거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없다.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승소한 자는 10년 지나도 어떻다? 판결문의 근거에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앞에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협의에 의해서 토지 분할이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토지 분할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자, 소송을 통해서 어떻다?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여기 600평은 A 부분은 갑이 갖고 400평은 B 부분은 을이 가져라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 자체로 어떻다?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다? 이들은 승소한자, 패소한자 따짐으로 실익이 없다고요.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이 형성 판결문에 근거해서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별로 이건 안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것은 승소한 자만 어떻다? 승소한 자만 10년 지나도 이행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등기 얘기를 공부했던 바가 있었고요. 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근거해서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이슈가 되냐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촉탁에 따른 등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이 세 개를 묶어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기억나실까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뭐로 처리한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한다. 그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는 주 등기로 한다.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에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개인이 절대 신청할 수 없고 바로 법원에서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랑 착각할 수 있다고 가처분 등기랑 용어상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읽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등기 관련한 개념 한두 개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지금 당장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을이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다? 결국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문제도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놓게 되면은 딱 자리를 잡아두게 되면 안전판이 세팅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직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을은 안전판을 준비를 해놨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설령 병 명의 등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 이름하여 본 등기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본 등기가 있게 되면은 이때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왜? 자, 본등기 하게 되면 등기 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구조상 마치 누구 병보다 을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자, 처분 권한 없는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꼴이기 때문에 어떻다? 병,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에서 30회 때 나왔던 쟁점이죠. 가등기 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보물말이라고 하는 거. 자,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세 번째 바로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등기도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뭐 가등기보다 승낙이 있거나 이행 판결이 있거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이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시 돌아와서 가십시다. 판결 등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뽑아봤는데 이 판결 등 관련해서 이행 판결, 승소한 등기 권리자 10년 지나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대신 패소한다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형성 판결, 승소한다, 패소한다 따진 물을 실기 없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게 되면은 이때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받은 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게 이제 판결 등 관련해서 이슈. 사실은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판결은 아니죠. 다만 얘는 이행 판결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단독 신청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판결 등 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 손 잡고 가야 돼. 누구하고?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손을 잡고 가서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게 되냐면 이런 경우죠.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때는 단독 신청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우리가 등기가 실행되면 일반적으로 등기 관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게 되는데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뭐야?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거든. 누구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논리적으로 어떻다? 혼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다? 단독 신청. 너무 쉽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이게 출제 포인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체 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지워야 돼. 무효인 등기니까 지워야 되거든요. 그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혼자 신청, 단독 신청의 이슈,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주제고요. 다시 갑시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다 공동 신청이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자, 그런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포괄승계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요. 상속,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것도 등기 의무자가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사람의 상속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상속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안에도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한 시점에 바로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텐데 을이라는 상속인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자,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자, 이미 장사도 다 장례도 치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빠가 있어야지 공동시청이 되니까, 누구 상속이니? 아빠 일어나! 등기소 갔다가 맞아 가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논리 체계에서는 어떻다?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똑같은 게 법인 합병. 사람이 죽게 되면 상속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 자, 법인 하나가 소멸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법인의 합병. 그래서 오히려 시험 문제는 법인의 합병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법인을 깨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수용 얘기 나와 있나요?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자, 우리가 상속의 경우 다 단독 신청. 자, 수용도 마찬가지야. 자, 수용도 우리 법에서 해석할 때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공익사업 시행자가 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판결. 아까 있었잖아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경매만 좀 다른 개념이죠. 경매는 나중에 매수인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고요.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이렇게 세 가지는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처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신탁 등기 이게 특이한 거지.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신탁 등기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이 수탁자 을한테 맡깁니다.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위탁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을 맡겨놓겠다라는 형식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탁 등기. 자, 그래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있게 되겠고요. 한편 나중에 신탁 등기 공부하실 때 신탁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을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전히 갑에게 있다. 신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실명법에서 공부하는 주제,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주제인데요.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공유, 상호명의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했던 거, 요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뒤에서 자세히 이제 볼 때 감을 잡을 텐데,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그래, 논리 구조가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은 뭐야? 맡아준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 위탁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아니란 얘기지. 신탁 등기 그 자체는 뭐라고요? 바로 수탁자에게 맡겨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등기 의무자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지금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등을 논함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상속이라든가 또는 법인의 합병도 다 죽어버렸거나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용도 이미 수용 개실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따로 이 등기 실행을 통해서 권리를 잃게 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신탁 등기도 그냥 맡겨놓을게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자가 권리를 잃게 되냐고요. 또 나중에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까 지금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 그래서 갑이 신탁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들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논리 체계가 등기 의무자가 없으니까 다 논리적으로 단독 신청. 나머지는 간단한 얘기예요. 자,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죠. 자, 지금
토지, 건물 이런 게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바로 등기 명의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건물이 있다가 지금 이제 건물이 보십시다.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3층짜리 건물이 등기가 됐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네. 그럼 이제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등기부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누가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 없다고. 그냥 등기명인 이미 무효인 등기. 건물이 사라지면 사실 무효인 등기거든요. 다만 우리가 말소 등기를 주로 어디에서 권리 자체가 실체권격 불일체이든 뭘 하고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자체, 표제보 이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다? 멸실 등기를 한다. 그럼 멸실 등기도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자, 변경 등기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소, 말, 천, 승, 엑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뭐로 처리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 강조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4층으로 증축이 돼서 애초에 등기부 만들 때는 괜찮았어. 문제가 없었어. 근데 4층으로 증축이 되게 되면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다. 후발적 불일치니까 이걸 뭘 한다?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다? 단독 신청. 똑같은 명제로 지금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에는 뒤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등기 명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떻다고요?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공동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등기를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 다시 갑시다.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금 뭐가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두 번째, 상소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신탁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요.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나도 진짜 공동으로 하고 싶어. 반드시 공동으로 하고 싶어. 근데 같이 손잡을 애가 없어. 그럼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요거 세트 묶어가지고 자, 지금 8년 동안 세무적 구성이 됐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보시고 나머지 간단하게 보고 버릴 주제 등기 신청에서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이슈는 안 되고 다만 지문 중에서 상소 물건 매매해놓고 중간에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죽어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 지문에 자주 구성이 되는데 답으로 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대위 신청이라고 해서 자 포괄승계 상속인 등 어떻다 바로 등기 포괄승계인이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좀 이따 볼 때 지겨운 얘기야. 갑 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누가 죽어주냐면 등기 의무자인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속인이라는 것이 이 병이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자 등기를 안 하더라도 누구 소유가 된다? 병 소유가 되게 된다. 그런데 자 병 소유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상속이란 게 권리도 의무도 모두 승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포괄 승계라고 해서 권리도 의무도 모두 상속을 한다고 권리만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다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법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절차,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병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대신 병은 지금 뭘 했으니까 의무도 승계하니까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된다고요. 이게 복잡 싫으니까 그냥 누구 병이 갑을 대위해서 어떻다?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게 이제 대위 신청. 좀 이따 지문 보시면 무조건 깔아버린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죽어버려요? 을이 매수인이 죽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등기하기 전에 매수인 죽었고 을명의 을한테는 상속인 누가 있다? 병이 있다. 그럼 이제 굳이 뭘 복잡스럽게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위에서 어떻다? 을명의로 병명의로 공동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문 아까 한 5개 가까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던져주는 지문 중에 하나. 자,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수탁자가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한다. 라고 했었죠? 같이 갈 사람이 없다.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 등기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근데 뭐 이때 예외적으로 위탁자 자 맡기는 사람이 어떻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이건 맨날 나오는 건데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을한테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병이라는 채권자가 있게 됩니다. 이 채권자 입장에 이 새끼가 이제 등기만 가져오면은 바로 뭘 하겠다. 압류해가지고, 가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매일 등기부를 띄워봐. 아니, 을이 매수를 했다는데 왜 등기를 안 가져오지? 소문 들어보니까 잔금도 다 치렀대. 그래서 오늘도 등기, 매일 700원씩. 개 짜증나.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 등기 홈페이지 가가지고 등기부 열람하는데 700원. 계속 700원. 한 일주일 같은 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700원 진짜 아깝기 시작한 거야. 뭐 결과가 있어야지 700원 보는 보람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채권자가 을을 대위해서 다 등기 신청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누구하고 갑하고 병하고 같이 공동으로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권자의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 별로 안 중요해. 자, 그리고 나서 건물의 멸실 등기 있었죠. 아까 이제 멸실 등기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어. 누가? 등기 명의. 근데 이제 건물에 관한 멸실 등기를 건물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건 별 쟁점 안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대위 신청이라는 주제 확인해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내용 가지고 이제 지문을 가지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89페이지 가서, 자, 단독 신청. 자, 특히 이제 판결과 판결 등 외의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봤었죠. 지문 가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89페이지.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을 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10년 지나도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번 지문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자, 뒤에 봤을 때,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아까 승소한 자, 이행 판결에서는 승소한 자만 어떻다? 승소한 자만 10년 지나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 판결에 있어서는 패소한 자는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판결문에 근거해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3번 이행 판결에 따른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 틀렸죠? 패소한 사람은 어떻다? 판결문에 근거해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4번 지문이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지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오른표현.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답이 됐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다고요? 10년 지나도.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고 있죠. 패소한 자는 어떻다? 판결문을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뭐가 있었다고요? 패소한 자 말고 10년 경과돼도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명제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 바로 승소한 자만 10년 지나도 어떻다?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패소한 자는 어떻다? 단독 신청할 수 없다. 10년 지나면 역시 어떻다?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6번 질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판결문에 다시 갑이 원래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자, 지금 이렇게 자, 600평, 400평 이런 식으로 등기되면 각각 등기부에는 60대 40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따로 등기 안 해도 이미 단독 소유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판결문 승소 패소 아무런 의미 없고요. 판결문이 있게 되면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보셨고요. 넘어가서 이제 90페이지 가서 지문 하나 볼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뭐 큰 쟁점 안 되죠? 해서 등기 의무자가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결 등 외 원인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상속 등 수용 신탁 외 지금 멸실 등기나 변경 등기 등 이렇게 봤었고요. 거기 이제 관련 기출문제 27회에 나왔었네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 기억본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중요한 쟁점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쉬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끄트머리, 자,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제일 앞하고 뒤를 보는 거야.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어떻다.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다. 자, 이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볼까요? 감액 증액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이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만약 1억이다라고 설정을 등기부에 돼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변화가 있으면 갑이나 을 두 사람 모두에게 어떻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등기 권리적 의무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굳이 해석하면 감액한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야? 을이 손해를 보는 거고 증액한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를 본다? 갑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아까 변경 등기 중에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만 뭐라고요? 이것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단독 신청. 자, 이렇게 보셨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읽어보실 때 잘 모르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드려요. 등기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게 왜 어렵냐면 지금 저당권도 알아야 돼. 지금 이 전체를 한 문제에서 다 알아야 되는. 좀 이따 지역권도 알아야 돼.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한 문제 안에 단일 조제를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 뭐 지상권 얘기를 다 한 문제에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니까 물권법이 세팅이 돼 있지 않게 되면 이게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뭔 소리인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워요. 등기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물권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등기법 하면서 물권법 거꾸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디귿번 보니까요. 법인 합병 나와 있죠?
이게 상속과 똑같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뭐가 되고 상속이 되게 될 것이고 법인 합병이라고 하는 거. 법인 합병이라고 하는 거 상속과 똑같다고 두 개의 법인이 있다. 하나의 법인 죽었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법인 합병. 요걸로 한번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거의 저당권 이전 등기가 아마 예시가 돼 있을 텐데 자 하나은행 기억나세요? 외환은행 기억나세요? 이런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이게 통합해서 통합하나은행이라는 이런 은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하나은행, 기존의 과거 법인은 사라진 거예요. 기존의 외환은행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신설 법인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했던 거 있겠죠. 저당권 누구로? 통합하나은행으로 옮겨야겠죠. 아 얘는 죽어버렸으니까. 기존의 옛날 하나은행하고 옛날 외환은행 두 개가 합쳐져서 통합 하나은행이 됐다고요. 그럼 옛날 하나은행이라는 법인 자체는 사라져버렸다고. 옛날 또 뭐야? 외환은행도 죽어버렸다. 없다고. 그럼 얘가 저당권 가지고 있으면 뭐해?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뭘 한다고요? 이 통합 하나은행이란 데다가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죽어버렸다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아까 이거랑 같잖아요. 갑소유, 갑이 X부동산 소유 사망에 이르러 그리고 상속인 을이야.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왜? 원래 등기 신청은 어떻게 돼?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고. 누구?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당연히 어떻다? 단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이 돌아가셔서 반송이 들어가 버렸다고. 화상까지 해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혼을 불러내? 우리 등기소 오늘 가십시다 아버지. 등기 넘겨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어떻다? 단독 신청. 법인의 합병도 상속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없다고. 죽어버렸으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어려워. 자, 상속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단독 신청. 비슷해 보이는 게 유증이야. 나 죽으면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유증이라고. 상속은 같이 갈 사람 없죠. 유증은 같이 갈 사람 있나요? 유증? 아니 뒤져야지 유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는 유증의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유증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속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그 시신을 안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유증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유증이 상속이랑 비슷한 건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거야.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등등등. 이게 유증.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예를 들어서 갑한테 주고 토지는 뭐 을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특정 유증이라 불러. 그러다 치고 유증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변호사. 저분은 두 번째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을 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 쫄지 마. 저 아저씨 겁나 공부 잘한다. 아니야.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한 두 번째 들으면 이제 그다음에 뭔 농담할 것까지 다 외워버려. 자, 유증이라는 거. 유언 얘기를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유언은 혹시 죽고 싶을 때 가끔 있잖아요. 없어요? 교회 다니시나? 근데 이제 죽고 싶을 때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까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뭐냐면 유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가끔 보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또 몸이 많이 아파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핸드폰 이런 데다 영상을 찍거나 애들끼리 싸우고 지르고 복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미리 큰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한다. 이렇게.
내가 큰아들이라서 그래. 모든 예를 들 때 큰아들이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이렇게 유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삽질 되겠습니다. 뭐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보증인 2명 있어야 돼요. 보증인 2명,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모르면 돈 많아도 유증을 못 해.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맡겨? 공증까지 맡겨야 돼. 그럼 이제 주로 변호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증에 있어서 유언 집행자는 보통 변호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상속, 유증 비슷해 보이거든. 사람 죽고 나서 재산 분배하는 것. 근데 상속은 법정 상속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다른 이제 협의한 상속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긴 한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유증은 겁나 어렵다고. 겁나 어려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보통 법을 잘 알아야지 이건 유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갑시다. 상속은 단독 신청, 유증은 아까 변호사 선임이 났으니까 그렇다. 공동 신청. 그걸 우리가 유언 집행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지금 등기법 전반을 다 묶어서 한 문제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이제 돌고 돌리다 보면은 나중에 유증 얘기할 때, 상속 얘기할 때 금방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거의 지역권 얘기 나와 있죠.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지역권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까요? 지역권은 항상 그림이 똑같아. 해서, 자, 지역권, 도움을 필요한 토지, 요역지, 승역지라고 해서 뭐가 된다? 도움을 주는 토지. 항상 그림 제가 이렇게 그리고 도로, 공로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일부에 대해서 다 설정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다 설정할 수 있다.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때 지적도 등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면 된다. 해하고 있어. 자, 지금 이걸 X토지, 이걸 Y토지라고 부르겠습니다. Y토지의 등기부에다 뭘 해야 된다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요 승역지의 토지 등기 기록에다 뭘 해야 된다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등기관은 자, X토지, 요역지 토지에다도 지역권이라는 뜻을 얻었다. 기록을 하게,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역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토지가 도움을 주는 토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요역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소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이 토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을 한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보니까 근저당권 변경 등기도 알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지역권 직권 기록까지 뒤에 소유권 외의 권리도 나오고 법인 합병도 나오고 유증도 나오고 한 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그래서 어려워요. 대신 이게 이제 조금 체계가 잡히면은 공부가 좀 이건 되셔야 돼. 등기법은 딱 찍어서 뭐 나옵니다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실제 풀지를 못해. 아니 분명 제가 설명드려 봐봤자 이걸 해석을 못한다고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등기법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91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91페이지 보시니까 자, 지문 보겠습니다.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남겨놓고 누가 죽었어? 갑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갑에게 직접 갑에게 직접 을로에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상속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직접
매수인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대위 신청.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옆에 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답으로 뽑지 않았던 주제예요. 2번 지문 거의 똑같습니다. 승선 등기 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자, 우리 약간 응용 들어간 거죠. 승선 등기 권리자 다 판결문을 근거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원래는 승선 등기 권리자가 판결문을 근거해서 단독 신청할 사안인데 이 양반이 등기 신청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 이때는 상속인이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 등기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표현을 바꾸고 있고요.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병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을 대위해서 신청해야 된다. 자, 요거 맞는 건데 더럽게 어렵네요. 근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런 식이죠. 갑에서 을로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게 다 무효다. 현재 등기부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습니다. 그럼 이 병에 대해서 병에서 바로 말소를 해서 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다 말소 등기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을은 상관이 없잖아요. 을은 상관이 없으니까 안 나선다고. 그래서 자,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 명의로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말소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등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5번 지문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또 판결문의 일종인데 별 의미 없어요. 자, 여기 상속만 한 3개 정도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비워버리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정도. 그 밑에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얘기인데 이것도 별 의미 없고요. 그 밑에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30회 16번 문제 관련 기출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요. 을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가장 쉬운 질문이죠. 2번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자, 요건 이제 민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쌍방 대리 허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기 계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설명드릴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원래 등기 신청은 갑과 을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이때 갑이 이걸 협조 위임장을 누구한테 준다고 을한테 주면은 꼭 둘이서 손잡고 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위임장 주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공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어떻다? 단독으로 당연히 어떻다? 자, 자기 계약이 되는 건데 이것은 가능하다.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파트를 갈 때는 그 대리의 개념을 봐야 되는데 대리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대리의 본질이었었고요. 자, 이거에서 지금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는 뭐라고요? 이 자체는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 전에 계약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대리 신청 원래는 쌍방대리 허용되지 않는데 또 자기 계약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등기 신청에 대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좀 밋밋한 걸
있어요.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통해서 승소하면 매도인 단독으로 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고요. 4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얻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3번 4번 같은 맥락이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을은 등기 시장을 접수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거 뒤에서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접수한 때부터 그 등기 효력은 발생하는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1번, 3번, 4번 같은 거 상당히 쉬웠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등기 시청의 대리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 이 정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라는 개념 확인하겠습니다.